다음은 삼중면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조준희 삼중면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감사 목록별 보고는 행정사무감사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면 위원님들의 질의 시 답변은 이해가 쉽도록 간단 명료하게 하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승혁 의원님. 네, 최승혁 의원입니다. 이 16페이지에 용역 발주 현황 보시면 이 낙찰률이 다 100%거든요. 이게 자료가 잘못된 거죠. 이게 실제로 이게 가능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자료가 잘못된 게 자료는 맞고요. 자료가 이거- 맞는 거예요? 네. 다 100%로. 네. 답변은 네, 사업팀장님이 좀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산하팀장 정연호입니다.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가는데 일반적으로 낙찰률은 87.5% 정도 낙찰을 하겠군요. 네. 예, 일반적으로는 네. 좀 높아야 93, 94% 정도잖아요. 네. 근데 지금 9건이 다 100%거든요. 이게 문제가 있는 거. 한번 찾아서 제가 좀 네. 추후로 좀 자료 지금 제출되겠습니다. 자료가 없으신가요? 네, 네. 제가 불러드릴게요. 답변을 좀 해주세요. 이 삼중면 율곡지구 농로 확포장공사 실시 설계 용역 1억 8,296 1,829만 6천 원 입찰 금액인데 낙찰 금액이 1,829만 6천 원. 이렇게 쭉 9개가 다 100%예요. 다 100%. 그래서 이게 가능한가 실제로? 이런 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 이거 정확하게 확인을 하셔서 네, 입찰은 100%가 나올 수가 없는데. 네. 그렇죠. 네. 100%가 나올 수 없는 건데 이거 정확하게 확인을 하셔서요. 좀 세세하게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수정 자료 제출해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잘못됐다는 얘기이신가요? 제가 여기 자료 이게 자료 제가 뽑은 건 아닌데요. 그래서 보니까 정확하게 모르는데 제가 일반적으로 계약할 때 일반적으로 좀 보통 87.5% 정도 선에서 계약이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거가 맞는 거냐고 그거는 좀 확인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예, 확인을 하시고요. 네. 이게 맞다면은 이게 정확하게 좀 자료 좀 부탁드리고 아니라고 해도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 11페이지부터 13페이지거든요. 이 수의 계약을 한 업체가 3건 이상 할 수 있습니까? 삼중면은 없습니다. 안 되죠. 네. 기방건설은 23년도에만 5개가 수의 계약 됐거든요. 이거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네, 그 점 먼저 저희가 지금 자료 제출한 부분에서 19개 사업이 중복 기재된 점 혼선을 드려서 좀 먼저 정중히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중복된 부분이 지금 19개가 중복돼서 올려서 아니, 다 그렇게- 예산이랑 다 다른데요. 예. 예산액은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류를 좀 잘못 실수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 다 달라요. 예, 금액이 다 다르고 이름도 다 다르거든요. 총 저희가 41개 사업을 제가 발주를 했고 거기에 19개 사업이 중복돼서 기재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혼선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실수를 했습니다. 예. 그러면 총 3건인 건가요? 예, 3건 이상 된 발주 기업체는 없습니다. 이게 저희는 사실상 이 자료 하나로 검토를 죄송합니다. 하고 질의를 드리고 하는 건데 이 자료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지금 다 네네. 아까도 그런 거고. 네. 다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네. 이 자료를 공사 발주 현황부터
설계 변경으로 인한 공사비 변경 지급 현황 왜 변경이 된 건지 자세하게 좀 자료 부탁드리고요. 네. 그 용역 발주 현황 아까 말씀드린 100% 낙찰률 이게 맞는 건지 아닌 건지까지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황윤희 의원님. 네, 저희 행감 자료가 이게 몇 페이지 안 되는데 삼중면 면단이나 이런 읍면도 몇 페이지 안 되는데 자료 오류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좀 많이 안타깝네요. 네. 저희가 예, 큰 실수를 전체적으로 했습니다. 좀, 이러면 저희가 자료를 신뢰를 할 수가 없어서 네. 전체적으로 검토해 보시고 잘못된 건 다시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혹시 사업팀장님 수의계약 지금 관련해서 변경된 사안에 대해서 교육을 받으셨나요? 네, 산업팀장 정전입니다. 사실 수의계약에 관련된 계약은 보통 회계 쪽에서 받기 때문에 제가 받지는 않았습니다. 원래는 면에서 세 건 이상만 한 업체에 줄 수 있었던 거잖아요. 3건 이상이면 안 되는 거잖아요. 작년하고 올해하고 좀 틀려진 거로 제가 기억하고 얼핏 네. 기억하고 있는데요. 네네. 정확한 자는 아니지만 그전에 한 5건이었던 날에다가 3건이 올해는 변경된 거로 좀 제가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회계과에서 다 지시를 했다고 네네. 했는데 잘 공문으로 오는 거죠. 네네. 공문에도 숙지가 돼야 되는데 네. 지금은 본청과 외청, 읍면동 다 합쳐서 한 업체에 15건 이상 줄 수가 없습니다. 네. 1년에. 네. 수의계약을 맺을 수가 없어서 수의계약을 면 단위에서 맺을 때 본청, 외청, 읍면동 다 합쳐서 그 업체가 몇 번의 수의계약을 체결했는지를 확인하시고 수의계약을 맺으셔야 돼요. 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근배 의원님. 네, 박근배 의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위원장님. 세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아실지 모르겠지만 하나원 입소가 지금도 잘 탈북민들이 지금도 입소가 됩니까? 계속? 네. 보통 하루에 몇 분 정도? 뭐 하루 이렇게 뭐 평균 월 단위로 보셔도, 네. 네. 월 단위로 보셔도 네, 그렇죠. 고정적으로 입소가 네, 됩니까? 한행 율곡마을에 냄새 민원은 지금도 있습니까? 지금 없습니다. 지금 없습니까? 네. 다행입니다. 마지막으로 설계 변경 공사 관련해서요. 토지주의 비동의로 인한 변경이 좀 5건 정도 있는 것 같거든요. 네. 그럴 경우에 사전에 비동의가 될지 파악이 안 됐던 겁니까? 파악은 했었습니다. 네. 네, 사업 시행하고 그런 또 마을 관련해서 수건 사업 하겠다고 할 때는 동의를 했었고 동의하셨는데? 실제로 실시 설계 들어가고 사업 확행할 때 다시 부동의를 해 어쩔 수 없는 해서 거네요. 그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네, 이중섭 의원님. 삼중면도 똑같이 이제 그 공통 질문 말씀드리는 건데요. 2년 이상 근무 현황 자료 제출 좀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미세먼지 살수 차량 관련돼서도 최초부터 현재까지 계약 내역하고 거기 안에 내용이 있겠죠. 예, 그것까지 좀 포함 좀 시켜주시고, 그다음에 초과 근무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거에 관련된 2년치 자료 좀 다 좀 제출해 주시고, 지금 우리 중경으로 최승혁 의원님께서 많은 얘기를 해주신 것 같은데 저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죄송합니다. 이거는 이렇게 아마 서류를 이런 식으로 하면 좀 곤란한 문제가 좀 생길 것 같고요. 제가 이 100% 이 계약을 용역 발주를 했는데 100%를 준다는 자체를 저는 사실 처음 들어봤어요. 사실은 100% 하는 거 있을 수 없는 일을 그냥 면에서는 하시는 것 같은데 좀 다시 한번 검토 좀 해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리고 보니까는 저는 이거 좀 고민스러운데 하여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황윤희 의원님. 혹시 작년이나 올해 삼중에서는
신생아가 태어났나요? 지금 신생아가 0세부터 9세까지 총 60명으로 잡혀 있는데요. 신생아가 지금 2명 정도 지금 태어난 거로. 올해 예, 2명이고 올해 2명. 작년은 제가 아 0세에서 9세까지가 몇 명이라고요? 현재 60명이고요. 아 예. 삼죽은 그래도 그 소멸 위험 지역이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그건 왜 그런 거죠? 일단 정조 여건이 좋아서 기농보다도 기촌 인구가 많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 것 같고요. 또 환경 또 일중만큼 이렇게 축산 냄새가 덜하고, 네, 또 향후 제2 경부 고속도로와 또 사통 발달 이렇게 그런 관계 때문에 무엇보다도 자연 환경이 좋아서 좀 많이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저도 알기로 기촌 인구가 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근데 그거에 비례해서 인구가 늘는 상황은 아닌 거죠. 아닙니다. 아직. 늘어가고 있는 건가요? 네. 끌지 않는다고 좀 봤습니다. 그러면 전출도 있고 전입도 있는 네, 거잖아요. 그러죠. 그 기촌 인구가 지금 한 어느 정도 될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저 마을마다 다 틀린데 저희는 한 기촌이 현재 네네. 들어와서 살고 있는 분 정확한 숫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100호는 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근 기준. 네. 그 한쪽 이게 한 지역에 좀 모여서 기촌하시는 거 아닌가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유련 마을에 집중, 또 강촌 마을에 집중되고 유련 있습니다. 마을, 강촌 마을 주로 또, 집중하시고. 예, 배터리 양촌 마을도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 원래 있던 자연 불악하고 이렇게 기촌해서 마을이 형성되는 그런 공간하고는 주민들의 요구가 다를 것 같아요. 다릅니다. 예, 예. 그런 걸 좀 파악을 잘 하고 계시는 거죠. 네, 그래서 잘 융화되는 강촌 마을이 있는 반면 또 융화되지 않고 좀 각자 주장을 하는 유련 마을이 있고요. 또 양촌 마을 같은 경우도 마을과 융화가 잘 되고 있습니다. 네. 그 삼죽 기초 농촌 거점 마을 예, 사업할 때 예, 저는 놀랬던 게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그 안에서 주민들과 같이 사업에 참여하고 이러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놀랐고 삼죽 면민들도 그걸 잘 받아들이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굉장히 고무적인 지점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이 행정이 굉장히 역할이 좀 이제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외지인들이 들어오실 때 그 요구하는 수요하는 요구하는 부분이 뭔지 니즈가 뭔지 예. 그런 거 잘 파악하시고 지역 면민들이랑 잘 어울릴 수 있도록 많이 역할을 해주시면 좋을 것 네, 같습니다. 할 수 있는 방법은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위원장님 저는 이제 아쉬운 게 하나 있는데요. 삼중면에 네, 그 삼중면 입구 도로가요. 네, 그 이쪽엔 고물상 비슷한 게 있고 모텔이 있고 주유소가 있고 들어가면 또 거대한 물류창고처럼 공장이 이렇게 앞을 가로막잖아요. 네. 그 진입로가 너무 삼죽이 진짜 자연 공간이 좋은데 삭막하다는 느낌을 매번 지울 수가 없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진입로를 어떻게 하겠다는 이런 계획들은 혹시 없었나요 그동안? 지금 마침 저희가 그 부분이 경관이 좀 좋지 않아서 마침 지금 행복마을관리소하고 네네. 삼거리 38국도에서 그 초입 구간 거기를 좀 경관 조성 소정원을 조성하려고 지금 아 소정원. 예, 아마 금년 내 그 바뀐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네네 기대를 다행히 하겠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기대를 하겠고요. 뭐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우선적으로 그렇게 하시니 행복마을관리소랑 같이 하신다니 네. 좋은 건데 가능하시다면 S푸드 있자 거기 예, 맞죠? 예. 그 건물이 너무 삭막해서 녹지대를 조금이라도 만들 수 있게끔 네. 좀 이렇게 협의를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예, 같은데. 그 부분도 더 고려해 보겠습니다. 네네. 진척이 있기를 희망하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최수경 의원님. 저는 질의는 아니고요. 그 위원장님께 자료 요청 좀 말씀드릴게요. 이 지금 수의계약으로만 지금 읍면동 별로 15개 지금 제가 지금 대충 좀 샜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시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수의계약만 30건 정도 지금 체결이 된 것 같거든요. 이게 어떻게 해서 한 업체가 이 정도 읍면동에서 이 정도 규모로 이 정도 건수로 수의계약을 한 건지 좀 자료 요청을 좀 드릴 테니까 이 자료를 위원장님이 좀 챙겨 달라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 삼중면에도
네, 2건이 있네요.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쪽으로 네. 면회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강촌, 양촌은 협의가 잘 돼서 외지인들 귀촌인으로 같이 어울려 잘 하시는데 네. 유려는 안 되거든요. 네. 그거 좀 분리를 좀 할 수 있는 방법 좀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분리 예. 그 신청은 행정과에 검토를 받았는데 주소지 기준에서 이게 지금 펜션식 내지는 세컨드 하우스식으로 했고 주소지 이전은 안 된 상태라 그러니까 주소지 기준에서 50호 제가 알기로는 50호 이상이어야 분리가 되는데 건물은 맞습니다. 건물 채수는 맞는데 주소지 이전이 안 돼서 현재 아직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소지 이전만 되면 되는 겁니까? 그렇죠.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우리 복지팀장님은 뭐 하실 말씀 없으세요? 뭐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는데 저희 복지 쪽으로 수요가 많잖아요. 그래서 찾아오시는 분들이 지금 많고 저희 직원들이 많이 수고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뭐 하실 말씀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삼중면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조준희 삼중면장님이야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3면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신윤주 고3면 부면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감사 목록별 보고는 행정사무감사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면 위원님들의 질의 시 답변은 이해가 쉽도록 간단 명료하게 하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실 의원님. 네, 이관실 의원입니다. 손을 안 들었는데도 지역구 의원이라 바로 시키시네요. 네, 저기 페이지 16페이지인데요. 요거는 산업팀장님이 설명하셔도 될 것 같아요. 공사 발주 현황인데 이제 보면 그 계약의 이제 금액하고 기간까지 자세하게 적어주셨어요. 근데 사유가 보니까 취약계층 기업이라고 나오는데 이게 뭔가요? 네, 여성 기업하고요. 네. 장애인 기업입니다. 아, 그럼 여성하고 장애인 기업을 별도로 혹시 해진 않으셨나 봐요. 예, 예. 아, 네, 그렇군요. 지금 고3 같은 경우는 지금 가장 많이 들어오는 민원이 혹시 뭐가 있을까요? 농로 확보당 공사고요. 마을 안길 정비 사업입니다. 아, 네. 그러니까 마을 안길 같은 경우는 한 몇 개 정도가 지금 준비 중인가요? 지금 요청한 건 한 5건 정도 있습니다. 5건. 예, 예. 그럼 5건이 지금 작년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밀려서 지금 못 하고 있는 건 몇 건 정도 되십니까? 한 3건 정도 있습니다. 네. 집행부에 바라는 거나 시의회에 바라는 게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면 사업비가 뭐 3천만 원 배정돼 있는데요. 한 그것 좀 증가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고3면이요. 지금 복지가 몇 분이 계시죠? 복지 담당하시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시죠? 네. 네, 네 복지팀장 유소영입니다. 저희 직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네, 저 포함해서 4명의 직원이 있습니다. 아, 네. 지금 4분이서 그러면 복지를 담당하고 계시는 거네요. 네, 네. 고3면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독거노인 현황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기초생활수급 관련돼 있는 분들이 좀 많은 편인가요? 아, 저희 고3면에 인구가 1,876명인데 이제 4월 말 기준으로 1,876명인데 그 중에 고3면 전체 인구의 40%가 노인이
노인입니다. 그래서 저희 독거노인은 또 그중에 이제 전체 노인 746명 중에 30%가 또 독거노인이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노인분들이 많은 편입니다. 네, 여기에는 독거노인 그 자료가 안 나와 있어서 제가 못 찾은 걸까요? 10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아, 여기 밑으로 있구나. 네네네. 지금 독거노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면에서 관리하고 계세요? 저희 면에서는 지금 이제 지역 사회보장 협의체에서 사업하고 있는 게 몇 가지 있는데요.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을 복지 사업으로 이제 10가구를 우선 이제 지원을 해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안부를 묻고 물품을 지원하고 있고요. 이제 내일 나가면 이제 두 번째 나가게 되는 거고요. 이제 경로당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이제 손 마사지 사업을 진행하고 할 예정입니다. 이제 다음 달에 할 예정이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난방 용품 같은 거 지원해드렸고, 보행 보조차, 뭐 지팡이, 뭐 이런 것들을 지원을 해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고3에서 가장 시급하다라고 생각하는 복지 정책이 뭐가 있을까요? 그 여기 복지 대상자 현황을 보더라도 기초연금 수급자가 그 460명 되거든요. 그래서 그 기초연금 수급자나 그 노령 인구가 40% 차지해서 많은 만큼 그 노인한테 혜택되는 복지가 더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고3이 가장 인구가 적어서 고3 주민분들이 굉장히 우리는 소외됐다라고 생각을 하시기도 하고, 심지어는 행정구역 개편을 할 때 왜 고3면이 맨 뒤에 있느냐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고3면에 대해서 좀 공부를 좀 했습니다. 혹시 고3면이 왜 뒤에 있는지 아시는 분이 계실까요? 이게 이제 행정과에도 물어도 잘 모르더라고요. 제가 알아본 바로는 그 용인에서 편입될 때에 그 순서가 나중이어서 그게 조직으로 이루어졌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그런 얘기가 있어서 제가 행정구역을 쭉 다 살펴봤는데요. 그건 또 아니더라고요. 인구수도 아니고 행정구역이 개편된 것도 아니고요. 이게 그 조선 총독부에 보고를 했었던 보고서 내용 그대로 똑같이 지금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별다른 의미는 없이 그냥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가능하다면 지방자치 내에서는 기억 니은 순으로 하든지, 그게 아니면 정말 연역별로 안성시에 언제 편입을 했는지에 관련돼 있는 걸로 가든지 인구수로 가든지 뭔가 좀 대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우리가 아직도 그 시대의 그 유물을 그대로 가져간다는 것 자체가 좀 가슴 아픈 일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저기 우리 고3면은 사실 면장님이 안 계셔서 우리 부면장님이 너무 많이 수고를 하고 계시고, 또 모든 과에 계시는 또 우리 직원분들이 애를 많이 써주시는 관계로 그래도 잘 지금 현재는 운영이 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좀 비어있는 부분들에 대한 거를 1.5배 하시느라고 힘드시는 건 알겠습니다만 조금 더 세심하게 주민분들의 편의를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네, 박근배 의원님. 미등록 경로당이 쌍용하고 평촌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냉방비가 이번에 폭서 대비 지원됩니까? 미등록도 보조금이 똑같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냉방비가 지원되는 예. 거죠. 또 다른 질의하실 최승혁 의원님.
네, 최승혁 의원입니다. 오늘 저희 15개 읍면동을 하면서 이제 마무리 돼가고 있는데 이 계속해서 공사 발주 현황 드렸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근데 이 고산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바람직한 것 같아요. 이 2인 수의 계약을 2인 이상을 한 경우도 지금 많고 이 굉장히 모범적이고 바람직한 고산면 같습니다. 아주 칭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면장님도 안 계시는데 더 고생해 주시고요. 네, 아주 고생하셨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시는 분 계십니까? 저기 고3에는 지금 호재가 많은 것 같아요. 지금 고3 호수 개발이 네. 올해부터 이제 투자돼서 시작을 하고 있거든요. 그 주민들이나 뭐 고3면에 바라는 내용이나 이런 게 있으면 부위원장님 한번 말씀하세요. 예, 지금 가장 큰 현안사항이 고3호수 둘레길 및 수변 경관 조성 사업인데요. 주민들이 엊그제 설명회도 했는데 주민들이 바라는 거는 그 발전이 지역 주민과 함께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고3 호수를 발전하는 방향으로 모색하는 거를 바라고 있습니다. 용역 회사하고도 간담회 했죠? 네, 거기서는 뭐 그 주민들이 그걸 원하는 거예요? 예, 지역 주민과 함께 예, 참여해서 하는 거. 이윤 창출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 금강면 같은 경우는 주민 아까 그 면장님이 얘기하시는데 주민들이 솔선수범해서 뭐 이제 환경 정화나 데크 뭐 이런 데도 이제 확인해 보고 이제 그런 거로 지금 이제 주민 참여 그 기회를 이제 하고 있나 봐요. 네, 그 고산면도 이제 그 방향으로 해서 주민들이 참여해서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데 부위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런 방향으로 유도해 보겠습니다. 또 고3에서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우리 산업팀장님하고 없습니까? 있습니다. 가장 시급한 건 용도 지역 규제 완화라고 생각합니다. 용도 지역 때문에 면 지역 내에서 5층 이상 건물을 신축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도시 주변 같은 경우 수변 관리 구체적으로 그다음에 뭐 그 근린 생활 시설, 음식점 같은 걸 들어설 수 없고요. 이게 가장 고산 면 내에서는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말씀하실 분 안 계시죠? 잘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 이관실 의원이 잘 확인할 거예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고3면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신윤주 고3면 부면장님이야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성 일동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허지욱 안성 일동장께서는 발언서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감사 목록별 보고는 행정사무감사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몇 가지 이유사항을 말씀드리면 위원님들의 질의 시 답변은 이해가 쉽도록 간단 명료하게 하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 얻으신 후 직위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섭 의원님. 이중섭 의원입니다. 그 일동의 그 인구 현황을 보면 11,549명입니다. 보니까. 근데 우리 직원 현황을 보면 15명으로 돼 있습니다. 15명이 맞습니까? 네, 정현원 15명입니다. 그거는 1동, 2동, 3동이 똑같습니다. 근데 이게 예를 들어서 1동도 그렇지만 2동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1동을 말씀을 드리면 다른 면 15개 읍면동보다 예를 들어서 직원 수가 상당히 적은데 이유가 있는 겁니까? 다른
면보다. 아, 산업 파트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네, 지금 산업 파트는 별도로 없고 행정팀에 같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팀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도 복지 민원 같은 게 상당히 많을 텐데. 상대적으로 복지 민원은 많습니다. 그러니까요. 동지역이요. 네. 예. 지금 현재 15명으로 지금 업무하시는데 문제가 없습니까? 그 욕심이라는 게 있지 예. 않습니까? 예. 의원님? 아니, 있는 그대로 말씀해 주세요. 있는데 업무량보다는 이제 직장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저 일동 같은 경우는 뭐 직원이 이제 복지팀에 5명 있고 우리 저 행정팀에 9명 있고 한데요. 원활하게 잘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4명으로 돼 있는데 복지팀에. 아, 간호가 있어서 그렇구나. 예. 알겠습니다. 뭐 동장님께서 문제가 없다면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 이게 지금 다른 데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다 똑같이 말씀을 다 방송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급수 관련돼서 미세먼지 저감 관련돼서도 직접 계약을 일동에서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이것도 100%를 한 이유가 있으시죠? 네, 의원님. 예. 네, 자세한 사항은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 지침이 아마 그 산출 기초가 그렇게 내려와서 그거를 따른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다른 15개 읍면동을 보면 다 틀려요. 네, 100% 하는 데도 있고 87% 하는 경우도 있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근데 의원님. 지침이 그렇다고 했는데 지침 그 자료가 있습니까? 환경과에서 그 운영 계획을 100% 해라 내려주는 게 이렇게 계약을 있었거든요. 100% 해라 이러는 그 지침이 왔다는 얘기신가요? 그 거기에 산출 기초가 있어가지고 그걸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지침이라는 것은 그냥 그대로 계약을 해라는 얘기를 제가 이해해야 되나요? 이해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의원님. 그거 지금 계속 그 여태까지 미세먼지 그 계약 내용을 최초부터 네, 계약한 내용을 좀 같이 최근까지 네, 네, 그 내역서 좀 같이 좀 보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 초과 근무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초과 근무? 네, 네. 네, 그 근무 내역도 2년치 그것도 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2년 이상 근무를 하고 있는 현황 자료 좀 있으면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예, 저는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박근배 의원님. 박근배 의원인데요. 제가 전 질의보다도 그냥 개인적 사견을 좀 말씀드리면 이 일동이란 지역이 예전엔 되게 역사적으로도 역사나 교육이나 그런 쪽에서 아주 의미가 깊거든요. 그 스토리텔링으로 돼도 관광객도 유치할 수 있고 또 근데 안성성당 같은 경우는 사적이지 않습니까? 이런 걸 묶어서 일동 지역이 좀 발전이 많이 됐으면 좋겠다는 게 너무 아쉬움 갖고 사견을 좀 말씀드립니다. 좀 안성에서도 가장 근원적인 그런 장소를 생각하는데 그게 좀 아쉽다는 생각을 좀 드립니다. 네.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네, 황혜인 의원님. 아, 그 동장님 일동 근무하신 지 얼마나 되신 거죠? 네, 1년 9개월째 하고 1년 9개월 있습니다. 하고 계시는 거죠. 어쨌든 일동은 이제 낙후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고 뭐 도시 재생 사업도 하기는 하지만 많은 부분들이 좀 이제 그 재생을 해야 될 정도의 그런 오래된 건물들도 많고 이런 상황인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평균 연령도 되게 높아졌을 거라는 생각을 하는데 혹시 일동 평균 연령 같은 건 안 나오죠?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네. 이 동장님이 보시기에 일동의 가장 큰 이슈나 향후 발전 방향은 어떤 거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의원님께서도 이제 잘 아시겠지만 이제 지금 안성이 전체적으로 보면 아양지구나 당항지구 쪽으로 엄청
팽창되지 않습니까? 네네. 그 상대적으로 저희 지역은 일동은 매월 30명에서 50명씩 인구가 감소되고 있습니다. 예, 인원이 빠져나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원주민들, 어르신들 혼자 계시는 분들만 이제 지금 남아 있고 그래서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그 시의 재정 여건이 되면 물론 전 성남 옥천 개발도 필요하지만 이쪽 도심 쪽에 전체적인 재개발도 한번 했으면 검토가 장기적으로 이루어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지금 저희 동뿐만 아니고 이 중앙로변 1, 2, 3동 그 골목을 들어가 보면은 지금 태반이 공실이거든요. 거의 공동화 상태이고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이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네. 그 어쨌든 학교도 꽤 있고 또 뭐 문화 유적들도 꽤 있는 건데 그런 것들을 잘 살려서 뭔가를 해보기에는 좀 어렵죠. 그 아까 박근배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안성 일동이 그 안성시 안성군 읍의 중심지였지 않습니까? 현재 저희가 쓰는 청사도 이제 군청사였고 이제 읍청사였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동사무소 쓰고 있지만 그다음에 이제 옆에는 이제 낙원공원도 있고요. 근데 이제 그런 거를 잘 활용을 하면은 좋은데 시간이 갈수록 점점 주변에 있는 그 주택은 정말 보기 흉할 정도로 이제 흉물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또 그 낙원공원 그 지역 주민들이 늘 그런 향수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 낙원공원을 좀 더 활성화시켜 가지고 지역을 활성화시키면은 어떻겠냐. 그래 덧붙여서 말씀드리면은 이제 과거에 거기 이제 안성시장이 있고 그래가지고 그런 시장에 대한 향수도 또 많습니다. 그 어르신들이 그런 부분은 저희 행정에 있어서도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네. 네, 뭐 도시 재개발이라는 부분도 선택지에 두고 장기적으로 검토는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여기 골목이 아직 살아있는 그 도심지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쪽으로도 많이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이관실 의원님. 네, 이관실 의원입니다. 좀 전에 동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굉장히 공감을 했습니다. 사실은 일동이라는 지역 자체가 과거의 유산이 많지 않습니까? 이제 현재를 거쳐 미래를 나가는 방향이 안 보여서 사실은 이거를 어떻게 하면 이제 재생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제 그거에 좀 더 기준을 두시는 것 같아요. 저는 좀 다른 얘기를 좀 드릴까 합니다. 지금 읍면동별로 이제 기본 현황을 저희가 다 받았는데, 그러니까 읍면동별로 보면 이제 통장협의회나 뭐 기관이나 사회 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단체에는 다들 회원이 들어 있으실 텐데 보면 뭐 여러분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이제 이분들이 혹시 위원들로 각각의 그 단체별로 중복되는 인원에 대해서 혹시 한번 살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통장님들 몇 분이 방위협의회 위원으로 이렇게 같이 하시는 분들은 계십니다. 그 이외에는 뭐 그 주민자치위원회나 체육회나 뭐 이런 데에는 중복으로 들어가 있지 중복되는 않으신가요? 인원을 제가 파악한 건 없습니다. 네, 그걸 좀 한번 파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기관 사회 단체를 사실은 만드는 가장 큰 이유는 여러 가지 분야에 걸쳐서 사람들이 많은 정보들을 좀 얻고 그분들이 또 파급력을 가질 수 있게끔 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 소통 전달책이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이제 이분들이 이제 계속해서 비슷비슷한 분들이 계속 계시면 이게 사실은 확장성은 없다. 안성시에서 어떤 사업을 할 때 확장성을 갖기 위해서는 이렇게 기관에 계시는 각 읍면동별로 계시는 이분들이 주축이 돼서 저희가 하는 무슨 간담회부터 시작을 해서 뭐 크게는 뭐 체육 대회까지도 다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항상
일반 시민들에 비해서 사실은 참여하는 인원이 제가 봤을 땐 10%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전체 안성시 인구에. 그래서 그거를 생각을 한다면 참여를 하는 사람만 참여를 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참여를 못 한다. 사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게 어떤 위원회를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아직까지 진입 장벽이 굉장히 큽니다. 선뜻 어디로 누구한테 가서 나 무슨 일을 하고 싶어요라고 할 수가 없고 옆집이나 누군가가 있을 때 그분들한테 아시는 분이 있을 경우만 가능하지 사실은 들어가는 진입 장벽이 굉장히 힘들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은 좀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인지 읍면동에서 좀 고민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네네. 이상입니다. 네, 최승혁 의원님. 네, 최승혁 의원입니다. 저희가 24년도에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 사업을 시작했잖아요. 네. 지금 1동이 굉장히 필요해 보입니다. 다른 지역보다. 근데 1동에서 옥천동이랑 낙원동, 봉산동, 성남동, 창정동, 인지동은 제외가 된다고 알고 계십니까? 문서가 그렇게 내려온 네. 거로 제가 받은 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의견을 안 주셨어요? 동에서? 아, 이게 사실은 이 옥천동이랑 저희가 성남동 아까 우리 앞서 존경하는 황윤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도시 재생 사업으로 저희가 어떻게든 좀 바꾸고 조금 살려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집수리 지원 사업 최대 1,200만 원까지 지원이 되는 건데 이 가장 저희가 지금 아까 계속 말씀하셨다시피 중심에 있는 게 이제 인지동, 옥천동, 성남동 여기인데 여기를 제외를 시킨 거거든요. 지금 이거에 대해서 이제 동에서 시에 좀 항의를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 왜 제외가 됐다고 알고 계신 거예요? 향후에 기회가 된다면은 의견을 한번 피력을 해 보겠습니다만 아마도 이제 사업 부서에서는 중복 투자가 되지 않을까 그거를 우선 했던 거 아닌가 어떤 거랑 싶습니다. 중복? 그러니까 성남 옥천 지역은 이제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는데 예, 그래서 찾았는데 도시정책과에서 예. 하고 또 이제 주택가 업무하고 이제 업무가 중첩이 되지 않는가 그거가 염려돼서 아마도 그렇게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그래서 옥천동이랑 성남동 두 개면은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이 신흥동, 봉산동, 창정동, 인지동 이 7군데가 지금 제외가 된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이제 도시 재생화 사업이 성남 옥천간 이렇게 제목이 돼 있는데요. 장기적으로는 봉산동도 들어가고 도기동, 신흥동, 옥천동, 성남동이 다 들어갑니다. 창정동은 안 들어가잖아요. 창조운동은 안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건 예, 다 들어가 있다니까요. 네, 이게 네. 다 제외가 된 건데 이게 저희가 매년 하는 사업이라고 한다면 이 제가 볼 때는 가장 필요로 한 지역이거든요. 지금 상황에서 일동 상황에서.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저희도 얘기를 할 테니까요. 동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셔서 네, 잘 알겠습니다. 예, 여기가 제외되지 않도록 조금 얘기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시는 분 계십니까? 우리 팀장님은 뭐 말씀하실 거 없나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안성 일동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허지욱 안성 일동장님이야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성 2동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학재 안성 2동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감사 목록별 보고는 행정사무감사 보고서로 대체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면 위원님들의 질의 시 답변은 이해가 쉽도록 간단 명료하게 하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중섭 위원님. 네, 이중섭 의원입니다. 예. 동장님 지금 보니까 우리 직원 현황을 보니까 우리 이동의 인구수에 비해서 지금 15명이 지금 현재 현황이더라고요, 직원들이. 네. 지금 제가
알기로는 복지 대상자가 상당히 많은 편인데 이동이 네. 민원이 상당히 폭주할 것 같은데 어떻게 감당되겠습니까? 열심히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데이터를 낸 걸 보면 저희가 이제 복지부서가 5명인데 팀장 포함해서 저희가 1인당 복지 대상 수가 3,200명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직원들하고 같이 협심해서 열심히 하고는 있는데 오후 되면은 좀 직원들이 좀 힘들어하는 그런 경향이 있기는 있습니다. 아니 상대적으로 1동보다는 2동이 더군다나 3동보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인구 수가 제일 많습니다. 보면 제가 공도 다음으로 2동이 제일 많죠. 네네, 두 번째로 많습니다. 예, 두 번째로 많은데 아마 제 생각에 민원이 상당히 많고 복지 쪽에 상당히 민원이 많을 것 같은데 좀 이거를 한번 좀 인구수 대비 약간 좀 반영 좀 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한 적은 있나요? 네네, 저희가 이제 민원부서도 그렇고 이제 복지부서도 그렇고 이제 보통 하루 종일 민원은 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민원이 좀 붐빌 때는 10명이 넘고 민원이 덜 붐빌 때는 보통 5명 내외가 있습니다. 늘 있습니다. 이게 거의.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재증명을 띄는 부서도 오후가 되면 이제 지쳐가지고 좀 제가 가서 많이 위로를 해주고 또 넘어가고 쉽게 말해서 이제 퇴근하고 푹 쉬세요 그렇게 말도 하고 그러는데 일단은 저희가 이제 인구 규모에 비해서 정원 측면에서는 좀 보강이 필요한 상태라고 동장으로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정원을 좀 늘려달라라고 이제 예를 들어서 행정과에다가 이 말씀은 전달을 해주셨나요? 네네, 뭐 저희가 문서로 보내지는 않았고요. 예. 이런 복지대상 수나 이런 거를 근거로 해서 인원 증원이 필요하다 그런 의견 피력은 하셨다고요? 하고 있습니다. 그 네. 작년에 했습니까? 올해 하셨습니까? 아마 올해 아마 올해 저희가 하신 의견 거예요? 피력을 한 것 같습니다. 아 예, 그 확인 좀 하느냐고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똑같은 말씀을 드리겠는데 초과 근무를 하고 계시잖아요. 네, 예, 최근 2년치 자료 좀 네네. 제출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2년 이상 근무를 하고 계시는 분이 있으면 그 현황 자료 좀 네네, 보내주셨으면 있습니다. 네. 좋겠습니다. 예, 예. 자료 그다음에 제출하겠습니다. 그 사수 차량 관련돼서도 최초 계약서부터 현재까지 계약을 좀 자료 좀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황윤희 의원님. 네네, 데이터 예. 지금 공도 같은 데는 복지 관련 팀이 2개 부서가 있습니다. 주민생활하고 찾아가는 보건복지팀하고 그래서 거기를 공도가 2개 팀을 다 합산하면 저희가 더 많습니다. 1인당 저희는 5명이니까요. 거긴 2개 팀이고 물론 전체로 보면 공도가 더 많고요. 직원 숫자로 나눴을 경우에는 안성 이동이 대상자 수가 가장 많습니다. 인구 대비 직원 수를 나눠 봐도 공도보다 더 많은 인원을 감당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더라고요. 1인당 1,798명 정도가 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시민들에게 행정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는 행정과에도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인원 조정이 좀 필요해 보여서 여쭤본 거고요. 이중섭 의원님하고 이제 얘기를 했던 건데 하우스디 아파트에 주민 참여 예산으로 만들었던 공간 있는 거죠. 네, 카페, 네, 카페. 지금 그게 사용되고 있는 건가요? 지금 제가 뭐 처음에 개소식 할 때는 갔었고요. 그 이후에는 그게 운영이 되는 날도 있고 안 되는 날도 있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운영 상황 좀 만약에 점검을 하셔서 저희가 보기에 많이 좀 닫혀 있는 것 같아서 만약 그게 원활히 활성화가 안 된다고 하면 주민참여위원회든
다시금 뭐 이렇게 안건으로 해서 다른 공간으로 또 쓰거나 해야 되지 않을까. 사업비는 투자가 된 거잖아요. 네네, 그게 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아마 저기 소통협치 담당관 그쪽에서 아마 지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 그거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동이 안성천이 가로지르잖아요. 근데 강북이 있고 강남이 있는데 강남에서는 약간 그 너무 발전이 없다라는 이런 민원을 계속 주고 계세요. 그래서 동장님이 보실 때 어떤지 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부분을 전 시내권의 택지 개발 그쪽 부분은 계속 증가가 되고 있고, 그런데 이제 지금 하천 남쪽 부분이 이제 도기동 산성을 비롯해서 그 법적 제한을 받는 부분이 좀 있고 해서 이제 도기동 산성이 아마 이제 본격적인 그 개발 단계에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 도기동 산성을 개발하는 것과 이 남쪽 지역과를 연계한 지역 주민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도기동 산성을 개발하는 부서하고도 그런 부분을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기동 산성이 이제 지금 뭐 산책로도 만들고 있고 계속 지속적으로 국비를 책정받아서 사업을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에 이제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는 시설로 개방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랬을 경우 타 지역을 통과하기보다는 도기동 마을을 통과하는 동선을 만들어서 그 지역 주민이 어떤 뭐 이렇게 영업 행위를 할 수 있는 그런 그 통과 동선을 만들어 주면 그 지역 주민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이 되지 않겠는가, 그런 측면도 관련 부서에다 의견을 계속 내고 있습니다. 네, 그 아롱개 문화공원 앞으로 이제 교량이 하나 생기잖아요. 네네. 그렇게 교량이 생기면 좀 더 통행량이 많아질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도기동 산성 문화재 보호구역 500m 제한 받는 거네요. 근데 그게 이제 직선으로 500m이고요. 그게 이제 역사문화 환경 보전 구역이라고 해가지고 500m 이내에서도 건축물을 저기 지을 수 있는 구간이 있고 따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00m 아니라고 무조건 전체를 제약을 받는 건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네, 이관실 의원님. 네, 이관실 의원입니다. 아까 좀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아양 택지지구에 많은 인원들이 들어오면서 사실은 동사무소가 가장 많이 바빠졌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거기에 이제 덧붙여서 이동이 아직까지는 좀 외지에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 보니까 그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한경대에서 공도로 나가는 38국도에 인접해 돼 있는 곳들은 대부분이 삼동 사무소로 많이 와서 일을 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다 보니까 삼동도 이제 지금 현재 작은 규모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이 붐빈다. 항상 가보면은 사람이 정말 버글버글해서 소리를 치지 않으면 민원이 이루어지지가 않는 무슨 돗대기 시장도 아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민원을 받으시는 측면에 있어서는 진짜 앞에 데스크에서 계시는 그분들이 정말 많은 애를 쓰고 있다라는 거를 저희도 좀 알고 있고요. 다만 이제 아쉬운 점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동에는 15명이 배정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충분하게 민원 서비스를 할 만큼의 여유가 안 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상냥하게 할 수 있는 친절도 교육을 한다 그래도 사람이 지치니까 이제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면장님, 부면장님께서 많이 좀 흥을 돋궈주시고 많이 웃겨드리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 자료를 살펴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위원회가 있는데요. 페이지 9페이지하고 10페이지에 보니까 발전위원회라는 게 있고 통우회라는 게 있네요. 이게 뭔가요? 이게 이제 저도 이제 저 오기 전에 이미 만들어져 있던 단체고, 이게 이제 통장을 했었거나 뭐 전에 뭐 그 읍면동에 근무를 했었거나 하는 분들의 모임이 통우회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예. 그리고 발전위원회는 뭐 특별한 의미는 없고 하여튼 뭐 이동 발전을 위해서
모이신 분들의 모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아 그럼 여기 뭐 특별하게 어느 지역이 아니고 그냥 이동 전체에 네네네. 대한 네. 이동 주민하고만 관련. 아 그럼 이거 여기도 이제 매달 협의회를 열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 그 저희가 이제 뭐 법정 단체는 아니니까요. 그 자체적으로. 예. 아 자체적으로 그럼 거기에는 그러면 면장님은 참여를 하지 않는 건가요? 아 이거는 뭐 저희는 발전위원회나 통후에는 그 법정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 초대를 해주시면 전 참석을 하고 뭐 그거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예. 아 그럼 제가 예를 들어서 뭐 통장협의나 이거는 뭐 법정 단체이기 때문에 제가 소집을 하고 제가 참여를 의무적으로 하지만 그 법정 단체가 아닌 경우에는 초대를 해주셔서 시간이 되면 가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은 뭐 의무 참석을 하는 그런 단체는 아닙니다. 아, 네. 지금 이동 같은 경우는 저는 뭐 지역구는 아닙니다만 뭐 몇 가지 그 민원 사항들이 많이 오더라고요. 근데 제일 큰 문제가 이제 아양지구 인근에 큰 도로변으로 해서 쓰레기가 많다. 네. 근데 이제 사실 여기 이동에서도 그 쓰레기를 줍고 하시는 그런 분들을 좀 모집을 해서 사업을 하고는 네, 있죠. 저희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거에 비하면 이제 너무 면적이 넓어서 그런지 충분하게 소화가 안 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셔서 그 부분 한 번만 더 체크를 해봐 주시고요. 네네. 또 하나는 이제 옥산동에 보면 거기에 공원이 있지 않습니까? 네. 혹시 공원 관리를 하시는 분이 따로 거기에 상주를 하고 계시나요? 상주하는 인원은 없습니다. 아, 상주는 없지만 네네. 그럼 관리하시는 분은 낮 시간 동안에 있으신 분도 없나요? 저희가 따로 배치하는 인원은 없고요. 아, 그 아까 말씀하신 거로 거리 청소 요원들이 이제 그쪽에 이제 민원이 많으니까 그쪽을 이렇게 순회하는 형태로 그런 부분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래서 여기 옥산동에 공원을 가보니까 거기에 공원 컨테이너가 있고 거기에 관리인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계속 있던데 혹시 그분의 역할이 뭔지는 잘 모르시지요? 그럼 저희하고는 저희하고는 별개 아, 네. 부서에서 그러면은 부서에서 네. 하시는 거죠? 네네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세요? 네, 박근배 의원님. 안녕하세요. 박근배 의원입니다. 독거 노인, 특히 말해서 홀몸 노인분들이 거주 분포를 보니까 공도 지역을 제하고 제일 많습니다. 이동이 전체 인구 봤을 때는 제일 많습니다. 맞죠? 그러면 마을 담당 공무원들이 배정된 거 보니까 통별로 한 분씩 배정됐거든요. 그러면 독거 노인분들이 1270명이면은 아파트별로 담당하더라도 혼자는 엄청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여름철 또 겨울철 이렇게 화재라든가 이거 수시로 방문하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 어떻게 관리하십니까? 이 마을 담당 공무원들이? 일단은 저희가 이제 공동주택에 거주하시는 분이 다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안성 이동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에 거주하시는 전체 인구가 2만 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뭐 퍼센티지를 보면 한 77% 정도가 공동주택에 아파트를 비롯한 거주하신다고 봐서 저희가 이제 독거노인분들은 일단은 통장님하고 협의해서 어떤 이상 징후가 있나 그런 부분을 좀 우리 이제 복지파트에서 확인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지역사회 보장협의체하고 연계해서 저희가 이제 그 어떤 그 사후 관리 측면에서 뭐 그 저희가 이제 꽃으로 만든 뭐 화분 이런 것도 전달을 하고 또 그거를 파악하기 위해서 방문도 하고 그런 사업도 같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다른 읍면동도 마찬가지지만 그 반찬 나누기 사업도 대부분 독거노인분을 대상으로만 전달을 하고 그거를 전달할 때 저도 실제로 그 반찬을 돌리러 다니고 있거든요. 그때 문안 삼아 안부도 묻고 그 확인을 하고 그런 걸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전화상으로도 이제 그 행복 이음을 위한 그 축출을 해서 전화상으로도 또 확인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화가 안 되는 분은 또 복지파트에서 현장을 나가고 그런 식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최승혁 의원님. 네, 최승혁 의원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우리 안성 이동이 주민자치 프로그램 수강생이 너무 많아서
좀 선별하기도 힘들 정도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 수강생들이 지금 주민자치센터에서 5개 프로그램 하는 건가요? 저희가요 저기 과목은 8개 과목인데요. 강좌는 12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도 수요가 너무 넘치는 상황인 거죠? 예, 뭐 거기 좀 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운영을 1차는 안성시에 안성 이동에 주소를 두고 있는 분을 우선 선발을 하고 거기에서 미달이 됐을 때는 그 안성시 이동에 주소를 안 둔 분을 받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막 왜 타지에 있는 사람은 기존 수강생인데 안 받아주냐라고 가끔 이렇게 왈왈갈 때도 있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들어가지고 어쨌든 이동도 28년도에 이제 행정복지센터를 옮기는 걸로 지금 예정이 돼 있는 거잖아요. 네. 기존 지금 구청사에는 그러면 어떤 계획을 갖고 있을까요? 지금 저희가 그 행정복지센터 이전이 이제 28년도 7월 하여튼 뭐 해결과 계획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 하반기에 그 건축 설계 공모를 해서 내년에는 이제 기본 및 실설계를 하고 26년도에 이제 착공을 해서 28년 7월에 준공 예정인데요. 지금 제가 회계과 결과를 보니까 그 경기도 투자심사를 마친 상태더라고요. 근데 이제 거기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건의를 한 내용은 뭐냐면은 거기에는 이동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경기도 복지재단이 같이 들어오는 계획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주차장 문제가 지금도 가장 현재 청사도 그 민원인이 첫 번째 오면 찾을 데가 없으니까 거기서부터 짜증을 내고 들어오다 보니까 저희가 신청사도 주차장을 충분히 확보해 달라는 그런 건의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거기 이제 법정 대수 이런 걸 따지면은 제가 듣기로는 74대로 그 투자 심사를 들어갔고 투자 심사에서는 조건부 승인을 내줬는데 주차장을 더 확보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이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도 이제 지금 현 이사를 가게 되면 현 청사에 대한 그 활용 계획을 같이 수립하도록 그게 이제 조건부 심의 내용입니다. 그게 그러면은 이제 그 회의과에서 과거에는 제가 이제 듣기로는 뭐 보건소도 지금 비좁아서 저희가 이동이 이제 신청사로 이동을 하게 되면 보건소가 그거를 이제 확대 사용하는 거로 그런 최초의 그런 얘기는 나왔었습니다. 근데 이제 결론적인 조건부 승인을 해줬으니까 회의과에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한번 보고를 드릴 겁니다. 네, 어쨌든 28년도라고 하면은 지금 이제 딱 4년 남은 거거든요. 네. 안 그래도 지금 수요가 너무 넘쳐서 주민자치 프로그램 원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근데 공간도 사실 이동이 부족한 상황이고 이거에 대해서 좀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뭐 제 지역군 아닙니다만 앞으로 짧은 기간 1, 2년도 아니고 4년이나 남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이 정도로 활성화가 됐다면 이 장소 마련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다시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하에 좀 말씀드린 거니까요. 이 부분을 좀 신경을 쓰셔서 이동이 저희 15개 읍면동 중에 가장 더 활발하게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운영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우리 팀장님 하신 말씀 없으세요? 예, 우리 복지팀은 신축 아파트가 지금 신축 아파트하고 구축 아파트가 한 16개소 정도 되고요. 그리고 새롭게 또 흥화 아파트가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우리 젊은층의 출산 통합 신청 처리라든지 또 그 장애인 그 신규 등록이라든지 이런 아파트하고 또 노령 인구들이 또 소규모 아파트가 많이 집재해 있다 보니까 노령 인구들이 또 한 6,600명 가량 기초 노령연금 받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등등을 위해서라도 좀 조직 개편 상에서 우리가 좀 복지팀의 인원이 조금 더 추가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동장님은 또 하실 말씀 있으세요? 뭐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는데 근데 저희도 이제 그 행정통에 대한 좀 약간의 이제 분리 신설에 대한 문제도 좀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LH 5단지, 6단지가 행정통상으로는 한 개 마을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는 관리사무소도 따로 있고 입주자 대표도 따로 있는데 한 명의 한 개의 통으로 돼 있으니까
만약에 지금 통장님은 6단지 통장님인데 사실은 5단지에는 이게 행정력이 미치는 게 미흡합니다. 이게 아파트가 완전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그 문제가 있고, 그래서 또 하나는 지금 흥하하부가 입주 중에 있습니다. 474세대인데요. 결론은 여기도 이제 다른 아파트하고 같은 통으로 되어 있지만 이것도 분리하지 않으면은 여기 통제 관리에 좀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행정과에다가 흥하하부도 별도의 통으로 분리하는 방안, 그다음에 LH 5, 6단지도 나누는 방안, 그러니까 하나를 더 늘리는 방안, 그렇게 해서 저희가 건의를 드렸습니다. 행정과로.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안성 이동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학재 안성 이동장님이야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성 3동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수현 안성 3동 행정민원팀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감사 목록별 보고는 행정사무감사 보고서로 대체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면 위원님들의 질의 시 답변은 이해가 쉽도록 간단 명료하게 하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관계공무원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관실 의원님. 네, 이관실 의원입니다. 우리 안성 3동은 너무 짠합니다. 오늘 아까 몇 시부터 대기를 하셨죠? 한 2시부터 와서 대기하신 것 같아요. 네. 지금 벌써 11시가 다 돼가는 시간이신데 늦은 시간까지 너무 고맙습니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이제 저희가 동장님이 안 계시는데 이제 팀장님께서 너무 수고를 하고 계셔서 이 자리를 빌어서 너무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얼마나 일이 좀 고될지 상상이 됩니다. 지금 3동이 15명 중에서 사회복지가 지금 몇 명이 근무하고 계시죠? 예, 4분이 근무하고 계세요. 근데 네 분이 다 전부 다 일하고 계신가요? 네. 일전에는 안 계신 분이 좀 있어서 네. 명수를 더 받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셨던 것 같은데. 현재로는 4분이 복지팀장님이 이제 휴직 들어가셨는데 새로운 이제 복지팀장님 오셔갖고 지금은 한번 그거에 대해서는 복지팀장님 한번 말씀을 해주세요. 네네. 네, 복지팀은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홍스키입니다. 저희는 팀장님 포함해서 5명 있고요. 사회복지직이 4명, 간호직 1명. 그래서 지금 결혼은 없는 상태입니다. 네. 그러면 여기에는 지금 직원 현황에는 사회복지가 3명, 운전 1명, 간호 1명 이렇게 돼 있거든요. 제가 2주 전에 발령받아서 왔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이제 4명이 됐군요. 그래서 행정은 10명. 그래서 지금 이제 산업이 하나도 없어서 민원이 왔을 때 조금 어렵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어떤 시설 분야로 건의사항이 들어왔을 때는 시설직 분들이 없어서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저도 이제 행정직인데 그 직원들하고 현장을 다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전문 분야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고 한 분야가 있을 때 시청에 이제 관련 팀장님하고 시설직 분들을 이제 감독관으로 이제 위촉을 해서 하는데 그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하고 있는데 큰 사업 같은 경우는 동에서 자체적으로 단독으로 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이 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그럼 주무부서로 넘겨서 네, 아무래도 금액이 5천 이상 되는 거는 시에서 해주고 계시고 이제 금액이 작은 소규모 공사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3동이 제가 갈 때마다 항상 느끼는 건데 민원실이 너무 네. 시끄러워요. 사실은 네. 그 안에 어떻게 보면 지금 회의장에 3분의 1밖에 안 되는 곳에 민원인도 계시고 직원들도 다 안에 앉아서 일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행정복지센터가 이제 이동을 하면 좀 더 나아지겠지만 지금
기본적으로 하루에 받는 민원인 수가 혹시 얼마나 되는지 뭐 한 기록이 좀 있을까요? 네, 연초에는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연말정산 시즌하고 연초에는 민원인이 좀 많습니다. 그때는 하루에 뭐 100명 단위로 100명, 200명까지도 오는 경우가 있는데 최근에는 이제 농번기 들어서고 여름철 되면서 조금 줄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3동 같은 경우는 1, 2동보다는 이제 근접성이 또 가깝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민원인분들이 많이 또 오시는 경향이 있고, 근데 좀 애로사항이 있는 점은 저희가 이제 공간 자체가 협소한데 오셨다가 너무 장기간 기다리셨다가 이렇게 되돌아가시면서 불편을 호소하는 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이 이제 민원을 4명이 보고 있는데 이제 직원들도 휴가도 가야 하고 교육도 가야 하고 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면 되게 민원이 많이 밀리고 오래 기다리시던 분들이 이제 좀 이렇게 불만을 많이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이 조금 힘든 부분이 있고, 인구도 계속 저희가 3동이 아파트가 지금 현재 올해 이제 금호어울림이 1월에 또 입주를 했어요. 그때는 또 민원인이 엄청 많았었어요. 또 전입신고 하셔야 되고 확정일자 받으셔야 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민원을 보러 오신 김에 또 다른 민원까지 또 보고 가세요. 그럼 저희 직원들 전체적으로 업무가 또 과중되는 부분이 있고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어려운 부분이요. 네. 지금 이제 저희가 3동이 2만 한 3천 명 네, 정도인데 네. 지금 앞으로 이제 세대 수는 지금 한 10,000세대 정도 되고, 네. 근데 앞으로 지금 생길 세대가 5,000세대예요 이제. 지금 네, 새로운 또 5,000 신규 세대면 아파트. 거의 10,000명이 지금 더 늘어나는 셈이거든요. 네, 네. 이게 행정복지센터를 사실은 이전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충분하게 마크가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가 근데 진짜 가끔은 제가 팀장이지만 짠할 때가 많이 있는 게, 점심시간에 이제 직원들이 교대로 밥을 먹으러 갈 때는 이제 2명씩 교대를 해요. 근데 밥도 어떻게 보면 마음 편히 먹고 오지 못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얼른 교대를 해주고 민원인들이 많으니까 또 그런 부분이 있고, 저도 이제 뒤에서 민원인들이 많이 계시면 앞에 나가서도 이제 돕고도 하기는 하는데, 직접적으로 이제 시스템상으로 전산이 이제 정해져 있는 컴퓨터에서만 그 업무를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민원인 분들은 저 뒤에 앉아 계신 분들은 이거 못 도와주냐, 이 프로그램 안 되냐 이런 얘기들도 또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또 문제가 있고. 네. 네. 결과적으로는 이게 이제 안성시청 내에서도 이런 애로사항에 대해서 혹시 얘기를 한 적이 있으세요? 저희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한 명이 또 이제 학생인 직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직원이 휴직을 내서 그 직원이 공석인 경우에도 이제 행정과에서는 인력이 좀 충원이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그래도 3동 상황을 고려를 많이 해주셔갖고 배치는 해주셨고, 저희가 사실은 예전에는 민원 업무를 3명이서 봤다고 하는데 지금은 3.5명이 보고 있어요. 그 3.5명이라는 게 한 명 직원이 직불급 업무를 하면서 또 민원 업무까지 같이 병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이제 읍면동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3명이 민원을 보는 데에 비해서는 이제 0.5명이 더 3.5명 수준으로 받고는 있는 건데 사실은 조금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네. 네. 그래서 아까 앞서서 이중석 의원님께서도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은 동해 같은 경우에는 이게 15명으로 한다라는 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인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하면 좀 타개를 할 수 있을지 시의회에서도 좀 논의를 하고 행정과에서도 좀 논의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3동에서는 이제 제일 필요한 게 제가 봤을 때는 인원인 것 같았고, 네, 이제 네, 장소인 맞습니다. 것 같아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3동이 당황지구가 지금 계속 들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네. 거기서 오는 민원들도 꽤 많을 거로 예상을 네, 합니다. 네. 최근에 온 혹시 민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그런 뭐 직접적인 민원보다도 이제 어쨌든 이제 최근에 입주하고 있는 이제 금호울림이 입주를 했잖아요. 1월부터 입주를 하는데 여러 가지 그 민원을 이제 접수하면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현장에 와서 어떤 그런 업무를 처리하는 게 신속하게 처리가 안 되니까 그거에 대한 좀 불만을 얘기하신 게 있고, 지금 저희가 이제 어울림 같은 경우는
통을 하나 저희가 지금 24개 통이 있습니다. 근데 한 개를 이제 한 개 마을을 더 이제 신설하려고 행정과에 공문을 요청한 상황이고요. 특별하게 이게 큰 민원은 있지는 않았습니다. 네. 조만간 이제 이 편한 세상도 오기 때문에 네, 네. 이제 업무는 더 과중되실 네. 거거든요. 서로 화이팅을 하면서 네. 네, 잘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황인 의원님. 그 삼동에 20년 이상 된 아파트들이 몇 군데나 있나요? 저희가 이제 그런 부분은 그 연립이라고 해서 좀 오래된 가구들이 좀 있습니다. 이제 개수로는 정확하게 파악은 못했지만 저희가 뭐 신한 연립이라든가 연립을 가보게 되면은 되게 노후화가 많이 돼 있고 벽 같은 경우도 이렇게 곰팡이가 많이 있고, 그러니까 외관상 보기에도 좀 많이 이제 신축 아파트하고는 대조적으로 저희가 표현을 하기엔 진짜 양극화되어 있다고 해야 되나, 그럴 정도로 좀 노후된 아파트도 많이 있습니다. 대규모 아파트들 중에서는 20년 이상 된 아파트들 없나요? 대규모 대우 아파트라든가 금산주공, 주은청설 거의 다 20년 되지 않았나요? 제가 연수는 파악을 못했는데 아마 그렇게 오래된 아파트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당황지구는 새로운 아파트가 들어오긴 하는데 네. 이 오래된 아파트들이 혹시 공실 같은 게 있는지는 동에서 파악 같은 건 안 하고 계신가요? 네, 공실까지는 저희가 파악은 못했습니다. 네. 이거 이제 행정적으로 좀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은 있나요? 그거는 만약에 이제 요구하시면 저희가 통장님들 통해서 자료를 파악을 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방법밖에 없는 건가요? 네. 그리고 이 오래된 아파트들이 좀 내는 민원 같은 건 없는 건가요?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주택과에서 이제 지원을 받아서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 쪽으로 별도로 내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세요? 우리 복지팀장님은 의회에 하실 말씀 있으세요? 전도 제가 2주밖에 안 돼서 많은 업무를 파악을 못했는데 2주 동안 직원들이 일하는 걸 보면서 삼동 민원 창구에 있는 직원들이 감정 노동이 세다는 거를 느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인원 보충까지는 생각 못했고 그냥 힐링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십사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팀장님은 그리고 하실 저기 말씀 있으세요? 저희 직원들이 보니까 뭐 칭찬 한마디에도 되게 기쁘게 일할 수 있는 또 사기 진작이 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의원님들 아까 보니까 최승혁 의원님이 어떤 직원 다른 데 많이 말씀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데 저희 삼동 직원들도 안성시 홈페이지에 칭찬 공무원으로 많이 올라오고 있고 하거든요. 저희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데 많이 좀 열심히 한 만큼 알아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수현 팀장님 엄청 열심히 하고 계세요. 네, 고맙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죠?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안성 삼동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수현 안성 삼동 행정민원팀장님이야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대상 전체 부서에서는 2022년, 23년 초과 근무 내역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읍면동에서는 최초 계약부터 현재까지 미세먼지 급수 차량 계약 내역, 현재 2년 이상 근무 중인 공무원 현황,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 프로그램 관련 통장 관리자, 정관, 회의록, 강사 계약서 및 근태 관련 최근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기제출된 자료 파악을 위해 공사 발주 현황, 추정 가격 2천만 원 초과, 용역 발주 현황, 추정 가격 1천만 원 초과를 엑셀 자료로, 설계 변경으로 인한 공사비 변경 지급 현황 중 1천만 원 이상 설계 변경된 공사 관련 자료 일체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